오늘도 라이브를 하다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의 제목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는데, 연애를 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남자가 여자에게 질리는 순간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연애를 하다 보면, 그리고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이 사람이 질린다라는 감정을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또 많은 남자들은 여자와는 다르게 연애를 하면 할수록 한 사람에게 익숙해질 때 질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구독자분이 연애에 있어서 익숙함을 조금 더 설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나 익숙함을 일깨워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좀 더 그 관계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들은 분명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간에 그게 결국 나를 상처받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과의 사랑을 좀 더 단단하게 지켜나가길 원한다면 천천히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면서 질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질린 건지 아니면 권태기가 온 건지를 잘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는 99.99%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영상을 봤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권태기가 온 것 같아라고 말을 하는 거나 질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착각이니까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듯 여러분들이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언제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고정된 시각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결국 익숙함이 싹 트는 과정은 왜 그러냐면, 남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라는 이 일방향적인 관계에서만 여러분을 보기 때문이에요. 맨날 보는 얼굴, 맨날 보는 어떤 스타일, 맨날 보는 여러분들의 말투, 맨날 보는 여러분들의 표현, 맨날 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데이트, 그런 것들에 의해서만 여러분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건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적응이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에 다시 적응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표면적인 레벨에서만 보여주면 뭐 어떤 옷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 혹은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내가 평소 꾸미는 어떤 스타일의 변화를 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꽤나 효과적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는지 그것들을 좀 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으면, 아, 내가 남자친구로서만 익숙한 시각으로 내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각에서는 내 여자친구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는 환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나만 바라보고 나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무던하게 그냥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가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이 시각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요?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질투가 나기도 하면서도 뭐야? 내 남자친구가 또 다른 여자들한테는 뭔가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나? 뭔가의 그 느낌이라는 게 좀 달라져요. 그 익숙함이라는 게 탈피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남자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질렸다는 말을 하든 혹은 나 권태기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건 최대한 그 관계를 환기시켜줄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건 그냥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람이 나랑 연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보는 거죠. 나랑 연락을 할 수 없고 나를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SNS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 내 남자친구지만 그냥 여느 다를 거 없는 남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소중함이라는 게 다시 싹 트게 되고, 아, 내가 익숙했구나, 너무나 내 여자친구의 소중함을 몰랐었구나. 그래서 대개는 그냥 권태기인지 질린 건지 모르겠다 했을 때 그냥 시간을 차라리 가지면 이 사람이 나에게 다시 소중함을 느껴서 돌아오는 경우가 한 70% 이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 남자친구가 나에게 질렸다라는 그 감정을 왜 가지는지를 제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남자친구를 질리게 만든 건 아닐지를 조금은 생각해보자는 거죠. 내가 너무나 그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 익숙한 모습, 나의 너무 편한 모습만
모습만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권태기를 느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든 건 아니었는지. 저는 관계라는 것들은 그냥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함 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시중일관된 마음을 갖길 바란다. 그건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과 관계라는 건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좋아서 나는 편안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나의 어떤 노력들을 그저 방치한 거 아니었을까요?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방치를 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 되듯이 이 사람은 나에게 적응을 하고 그런 모습에 되게 편안하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나라는 사람에게 질리는 건지 권태기인 건지를 모르겠다라는 루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태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은 겪어봤다면 어느 커플에게나 권태기는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권태기가 안 오는 것도 맞아요. 권태기가 안 올 수도 있고, 권태기가 어쩌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관계의 건강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계의 권태기가 왔다는 건 그 관계에서 내가 이미 일전에 소홀히 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분명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게 내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관계에 문제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권태기가 왔다면 대개는 내 문제일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면서 딱 하나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그냥 일단은 질린다고 말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남자가 착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나에게 질린다라는 감정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 남자가 나에게 적응을 하게 되는 그 익숙함에서부터 탈피하듯이 새로운 시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어떤 커리어를 확장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친구를 만났을 때 내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또 어른들을 만났을 때 내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나라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 남자친구가 다른 각도에서 돌려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 남자친구가 권태기가 왔어요, 이런 게 여러분의 고민은 사실 아닐 거예요. 내가 정체돼서 멈추고 그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권태기가 왔다는 걸 늘 언제나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